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의 대외 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진 방송국의 인터뷰에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텐진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전향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그러면 오늘 주로 에페크 회의가 지금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에페크 회의가 11월 1일에 지금 진행되고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제2주석이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 회담 내용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한 FTA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 중한 FTA가 지금 2015년에 이미 체결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간 별로 진전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년 12월에 체결이 되었고요. 사실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한중 FTA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한중 관계에서 사실 이 경제 외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사실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무역이나 교역을 하고 또 교류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FTA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의 FTA를 하고 이걸 진행하는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지방 정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FTA가 발효된 이후에 그렇게 많이 진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협력 관계와 함께 양쪽에서 상호 간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양쪽에 지금 서로 간의 투자가 지금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매치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지금 2015년에 저희가 FTA를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AI 중심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제 FTA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어떤 FTA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의 정상이 그런 부분에서 FTA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합의문에서도 보다시피 저희 한중 FTA가 확실히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AI 중심으로 한중 사이의 그 관계가 더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인데, 주로는 그 외교 통상 강조 회의 합의문에서도 보시다시피 AI가 중심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는지, 중한을. 일단 지금 AI 부분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제이고, 이거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그 국가 내에서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발전도 시키고 확산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되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AI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게도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중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AI 기술을 정부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AI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제 이거를 협력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펙에서의 정상들의 이 선언이었던 경주선언을 보면 경주선언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AI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텐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텐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4대 직할시거든요. 이 제4대 직할시인 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인프라라든가 빅데이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만약 텐진하고 인천 이런 지방도시 간의 AI를 위주로 교류를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는지. 텐진시가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체와 그런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텐진이 이제 중국에서 4번째로 직할시인 것처럼 가장 가까운데 인천이라고 하는 또 한국에서 굉장히 큰 직할시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 두 도시는 19세기에 가장 먼저 이 개방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나갈 수 있고 특히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양자 간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텐진 같은 경우에도 텐진의 그 빈하이 생태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아주 AI 쪽도 그렇고 이제 그 AI 그 스마트 시티 이쪽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다 시범을 보여주는 도시거든요. 한국의 어떤 도시가 천진하고 인천의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스마트 시티 이쪽에 인천이 그 우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지. 지금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지역이나 어떤 도시가 스마트 시티에도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 내용을 보면 사실 서울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개발하는 차원이고 사실 인천만 해도 천진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를 바로 스마트 시티화하는 건 쉽지 않고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이제 AI를 좀 도입하는 그런 어떤 이 도시에서의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기술들은 서로가 좀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그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도시 간 교류 내용 외에도 그 합의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민생이 사실은 이번에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주제로. 그 민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특히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이 산업혁명의 혜택이라는 게 일부 계층에 집중이 되면 사실 도시에서의 이 사람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기술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쓸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만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럴 때만 이제 어떤 이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안정된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버 이게 이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케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더불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은퇴를 합니다. 리타이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리타이어한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거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케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산에 나설 수 있게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이 동아시아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저희가 아직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실버 산업이라든가 이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주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관광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무비자 연장을 해준 거는 저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앞으로 우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AI하고도 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인문 교류가 중요하고 한국의 문화 산업이 더 중국에서의 그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는 이재명 현재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아주 중요한 지금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상대방한테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네. 대중문화를 같이 개발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아세안 쪽하고 이제 조금 이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번 정부가 조금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이 협력 회의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도 그걸 해나가는데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OTT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OTT 산업? 예, OTT 산업이라는 게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이제 OTT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서구의 강대국들의 어떤 자본에 의해서 대부분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아시아의 좋은 문화 콘텐츠들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이거에 대한 이익은 지금 그런 이 서양의 OTT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강력한 OTT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문화들을 우리 스스로 소화하고 대중들한테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사실은 중한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 문화적인 산업, 문화 산업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공동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 콘텐츠 두 나라의 그 아주 좋은 그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페크에 관련돼서 지금 두 나라 정상이 많은 지금 합의를 보셨는데 그 합의문 중에 이제 말씀한 지방도시 교류라든가 이제 민생 그리고 인문 교류 그 외에 교수님이 보실 때 아주 더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같이 발전해 나가고 싶다 이런 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단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를 하고 쭉 해왔던 부분들을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일단 민간 교류가 2016년 이후에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호 간의 인식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자꾸 교류를 하고 여행을 가서 현지를 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사실 이 비자 면제를 해준 게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 단체 관광에 대한 비자를 없앤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발이 다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중국의 기업가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뭘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걸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도 똑같거든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지금 중국이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경쟁력이 사실 이 경쟁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들어가고 할 때 그거에 따른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한중 수교환 초기에 그때 투자하는 것과는 지금의 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수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이번에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FTA를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지식인 간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학자들 교류. 네, 이게 사실 뭐 지식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글을 쓰고 젊은 애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인식을 서로 얘기를 하고 사실 서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서로 좀 토론해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진짜 다른 게 뭔지 또 차이가 뭐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또 공통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진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식인들의 교류 그리고 그걸 통한 젊은 학생들 사이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한 두 나라가 많은 협력을 해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